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민철 박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세월호위원회에 가서 외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삼선 출마를 결심하고 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삼선 도전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민생 구조에 시민들의 의지가 더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마 선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많은 언론이 기자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더 잘 사는 광명을 위해 박수원이 더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30만 광명 시민의 선택을 받아 광명의 일꾼으로 시민과 함께 이룰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전을 들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박수원은 이제 더 깊은 책임감과 더 당당한 각오로 오직 광명을 위해 더 잘생긴 광명을 위해 제9회 동시 지방선거로 위해 광명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적인 정부의 완전한 선거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완성됩니다. 저 박수원은 전국 자치분권 모두 지도자인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참전 지방정부의 위원장으로서 광명시와 지방자치 문제를 설계해온 유능한 지방자치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경기도와 광명의 미래를 설계했고 정책의 철학과 행정의 속도를 맞춰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국정 철학의 바탕으로 지방 정부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철학과 같은 행보를 움직일 때 도시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시민의 삶은 더 크게 변할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광명의 오늘 설계해온 저 박사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광명의 발전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8년은 시민과 함께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기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 속에서 저 박사는 늘 한말 먼저 답해왔습니다. 정부의 주인 자체를 실행하며 시민이 시정의 주인공의 길을 걷고 평생에서 도시를 실행하며 도인이 삶을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왔습니다. 기후이동과 탄소공급 정책, 산업의 경제와 자연순환 정책은 광명을 전국이 주목하는 지적 강한 도시로 세웠습니다. 무적 발행의 총 1조가 넘는 광명시 지역협회 발행은 권력경제 활성화로 이어졌고 민생경제 회복은 더 단단한 지역경제 초석을 가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광명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광명은 도시를 책임있게 설계하고 완성할 때입니다. 성지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교통혁신, 미래산 육성 등 도시의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부서가 아니라 평강을 잘 알고 있고 광명의 미래를 잘 알고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건강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답은 오직 당연의 미래입니다. 대안은 지속 가능합니다. 원칙은 시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실패하지 않는 시민으로 이뤄왔듯 앞으로의 삶도 언제나 시민과 함께 광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직 광명을 위해 교육 학생을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광명의 다음 3년을 더 안전하고 더 포용적이며 더 유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를 미래 글로벌 문화세대로 만들겠습니다. 3기 신분선을 통해 광명의 미래 동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광명의 미래 경쟁력은 기술과 문화, 산업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K-아레나 유치를 통해 광명을 글로벌 문화 수도로 만들고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시립과학관으로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지식의 기반도 넓혀가겠습니다.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국토부 스마트시티 과제를 도시 전반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미 그 시작은 가로세로 스마트 도시로 KTX 광역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역을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일자리가 풍부한 광역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역시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KTX 광역 역사권의 광역교통망과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광역의 산업과 일자리,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유능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산업정원 설립을 통해 도시의 불임 역할을 경제 전력 체계에 붙이고 첨단 제조, R&D, 창업이 살아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K-청년 혁신타워가 연구한 도전의 기반도 탄탄히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광명시는 광명을 철상된 해안된 분수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 다양한 갈등을 조정해 시민들에게 이익이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시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 개발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광명의 미래 성장 동력은 표대통 교통체계입니다. 광명은 획기적인 교통망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명 신흥선, GTX-D, GTX-E, 신의상선, 원도 필교선 등 광역 철도망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시민의 신흥사업인 신천 해안시민선도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의 지하철도, 도로의 지하철도, 서안로 연결 지하철도 우리나라 동네에서 서울 방향하는 직결대로 내전을 신설하는 광역 교통교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명의 철도, 도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저 박사님이 경기 특별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 서울고속도로 교통과 목감교 광명역의 확장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로 가는 버스를 정차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쾌적한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평등과 기본이 지켜지는 기본사회 운동지 광역시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어릴 때만 돕는 복지가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회적 토대입니다. 기본 교육은 기본 교육, 기본 교통, 기본 주택, 기본 힐링,
기본 방법은 시민 모두가 기본적 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도로의 실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보건복지, 의료와 연결되는 지역경선 돌봄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기본소득 정책을 수립해 전국 최고의 기본소득 1등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랑으로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탄소중립은 미래 도시의 생존 전략입니다. 동대협력발전소와 에너지 플랫폼을 확대해서 자연스러운 체계를 도시 경쟁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도덕상, 부동산, 가학상, 소득상, 안양청과 목동천에 있는 도시숲과 수경 생태축을 완성해서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도시를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함께 벌어온 저 박사는 광리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진짜 민주당, 진짜 광역 사람입니다. 민주운동의 현장에서,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의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의 가치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고 힘들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함께 걸어온 사람, 광명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 저 박성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광명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여기 광명에서 지난 3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광명, 시민이 상당한 광명,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는 광명을 꿈꾸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보다 힘찬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박수건을 하겠습니다. 선진 신도시를 반드시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명시 테크노밸리에 좋은 시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의 저정치를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AI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서면부 교통 거점 도시를 이곳 광명에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건강된 백성입니다. 일하는 백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광명, 미래를 선도할 윤남도시 광명으로 반드시 시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단 삼성으로 광명에 없었던 강단 삼성시장으로 저 박수원이 끝까지 이 도시의 미래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세현 시장님은 끝나서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세현 후보님께 광명의 새로운 비전이라 방향을 제시한 출마 선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언론사와 여러분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자체가 광명시 박정희 시장님의 출마 기자회견이 사실 사기쳐고 왔던
같습니다. 뉴스백 김성철입니다. 동명시장은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장에게 강합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느낌을 준다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어떤 가지는 시장님 통일을 이룰 동안 아주 특히 기억에 남는 성장하는 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상승이 당선되신 다음에 정점을 보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시의 성장을 비교할 때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00천을 이렇게 복귀하고 4대강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보면 다르죠.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보이는,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어떤 계층의 성장 발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난 민생 7개와 8개 동안에 시민들이 모든 영역에서 동대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역들을 모든 영역에서 저는 다 이런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이것을 정말 잘했다, 이거는 정말 많죠. 탄수분이 탄생된 자연수를 좋은 것이 뿐만 아니라 저기도 제목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은 재개발, 재구축한 도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매일 2개가 해제가 되고 11개가 재개발 진행 사업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백제현 시장 때부터 이해전 시장, 우리네 시장을 거쳐서 소유권을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제가 시장을 보고 나서 여전히 반대측, 탄생측 주민들이 계속 제방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시장을 가는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조정해가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중에서 6개가 재개발이 됐고 재건축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옆에 있는 우연도시를 비교 조사했는데 우연도시 레벨을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강원시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공직자 단 한 명도 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분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그 사례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안전하고 우리 공직자를 관리해 왔습니다. 16구역부터 15구역, 14구역, 그리고 이쪽에 2구, 2구, 4구 포함해서 6개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늘 갈등이 있고 비대위를 필요하면 재건축, 재개발, 진행 과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입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왜 잘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잘 답변 안 하는 성격인데, 저는 이거는 처음 듣는데 도로 촬영이고 광역 인증을 나가는 것을 저는 정말 잘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장 40개 크기의 8만여 평의 도로 촬영기구와 광역의 도로 결정이 됐다면 광역의 성장은 멈췄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줘서 승리한 시민의 승리를 생각합니다. 승리가 함께했던 이 승리, 이것이 저는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에 제가
가장 업적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은 3기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제가 3, 4년을 그런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할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왜 힘듦을 그렇게 해서 과정이라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는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광명시가 1982년도에 개청했습니다. 가운데 산 동쪽이 다 개발됐습니다. 주차장을 하나 지을 것도 없고, 공원 하나 만들 것도 없고, 동상에서 하나 지을 것도 없고, 공원 하나 만들, 그 어떤 공간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시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동서쪽에 380만 평의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16만 명이 들어옵니다. 국토부 어르치는 주택을 많이 짓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목표는 주택이 좀 저렇게 짓더라도 공원도 더 확보하고, 도로도 더 확보하고, 병동 시설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살는 그런 몇번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르치와 저희가 현재 한 것이 수천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정말 책상에 엎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시에서 이거는 아니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니 제가 우리 광명시 이야기 좀 들어줘라. 우리 시민의 이야기 좀 들어줘라 하면서 얻어낸 것이 안양천 성당의 직결들의 내전을 얻어냅니다. 이런 박사님 시행됩니다. 제가 끝까지 항의해서 어르치 세대를 찾아서 만나서 어르치 주민, 광명시 주민 전문가 이쪽에서 그분들이 협상을 통해서 서해 방향의 직결들의 내전, 철성역, 하안도로 그리고 거기서를 처리해서 우연처를 넘어가는 도로, 그리고 광명 육도에서 오르고 하는 소환로 이런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풍경을 알고 익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쌓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경기 동원 팔려면서 민주당 연예부터 하면서 남동부지사와 협상을 하면서 288개의 정책 협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경륜과 경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선생님 결심을 했습니다. 강명시 정말 잘한 말을 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먼저 아까 선별해서 가지고 강명사분들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택시 경제TV 이동경 기자라고 합니다. 공약 내용 중에 보면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할일들을 책임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지방정부 예산금에, 특히 지방정부 같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은, 또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랍니다. 그럼 예산 분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방정부가 재정 전략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첫 번째죠. 그리고 광명시가 재정 전략을 잘 세워서 재정을 잘했다고 자료도 1등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상사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 일을 잘 해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보면 통상적으로 공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광명시 정말 많은 공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랬던 것이 재정 분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정부의 8대2 구조에서 7대3, 경정의 6대4 구조로 지방의 40% 이상의 재정을 내려줄 수 있도록 경세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세계적으로 그 준비를 매우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차후에 자치 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틀은 조합원들과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참정 진행반대 의견을 위원장인데는 이 위원장 역할을 통해서 전국에 진행하는 그 16개 시도의 시도 정책 협의회는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정책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국에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모든 재단들과 연관해서 똑같은 것이 적용인 겁니다. 이번에 5급 3특 이 과정에서 진행하는 관계적인 통합문제도 결국은 적용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제도적 부담을 해나가는 것이 2차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시의 적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려 나올 것인가의 전략,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세 번째로는 조합원들의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우리 시의 가치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늘 적용을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먼저 손들으셔서, 얼른 잘. 지금의 포인트 정치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백년 시장 선거가 아주 핫해졌습니다. 각종 성명도 나오고요. 일당 성명도 의견을 친다고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박국장님 지금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름다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결과도 나와야, 그 다음에 추진 종료를 얻을 텐데요. 이 선거 과정에 사실은 앞에만 빼고 나면 후보자당을 비판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에 선거 과정이 어떻게 풀어갔을 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경쟁할 경쟁입니다. 이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연예인 후보와 함께 그런 깨끗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한 것이 네거티브 행위, 공정한 승리의 경쟁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저보다는 시민 여러분들이 해온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현상이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불러진 이야기를 후보들이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되면 다 해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해명해야 하는 후보들한테 해야 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경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문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변호인의 이현모 기자입니다. 오늘 선언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문화, 일자리, 교통, 복지, 기본사회 이런 것들이 다 논의에서 들어가 있는데 빠진 게 창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과 관련된 여기 선언문은 없지만 생각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상호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시에 상호 도덕적으로 이미 다 개발이 되어서 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시의제를 가지고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부족했죠. 그래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상하복합시설들은 그동안 제가 저에서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확충하기가 매우 어려운 해결점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과 같은 야구장과 같은 것은 대단히 넓은 야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에 국민 체육특구나 버리는 서울의 신도시
그 공무원지구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되어야 되는 땅에다가 충족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특히 가장 빠르게는 목감천 저리지 개발로 73,000평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저리지 일부에다가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그런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이유는 제가 민정 시기 때 그들은 다 그대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행정청에서 지금 토지 보상 중인데, 올해 착공을 시작하는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라고 하는데, 27년 말까지 거기에 토목공사가 다 끝나가면 그 뒤에 그것에다가 우리가 체육시설을 얹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다만 야외는 부족하지만 실내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성여동을 몇개 모두대의 공간을 털어서 그것을 시민관광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내 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실외 공간은 향후 그 과정을 해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목감천 저리지에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저리지 옆에 우리가 하수동로 처리장이 있을 겁니다. 하수동로 처리장 상부에다가 조각 운동장을 교육할 지역 교육도 갖고 있고요. 성균이 신도시 조정 과정에 원 전시장 있잖아요. 이제 그 물 공급하는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상주 신도시에 만들기 전에 그 전시장을 미리 만들기 때문에 그 위에도 축구장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기다니 갖고 있고요. 박영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경제 불편을 다른 자연이 없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 이제는 그 새롭게 새 문화시설 확대하느라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양 신신의 신사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체납공간 등 35층 빌딩을 짓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시민과 소통이 없었다, 그러면서 제기하는 것이 공항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다면 교통 문제가 더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 국민복지회관 부재를 시민의 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은 뭐냐면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그 주인이 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알아보니까 그 당시 땅값이 2,5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출마했을 당시에 일반 회계 예산 보니까 7,500억 정도였습니다. 8,000억이 안 됐어요. 일반 회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재정의 거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인가 그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시민들께 동의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매입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와 강릉시가 이걸 공동으로 개발하자. 왜 그러냐면 서울시는 거기를 자꾸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저는 아파트 지금 안 되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발해달라고 박원순 시장을 찾아갔는데, 그 뒤에 그 땅이 기재부하고 땅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땅으로 넘어갔고, 그 당시에 기재부 장관이 조정인 장관과 박원순한테 편지를 보내서 광릉시와 향후 그걸 개발 때 향후 광릉시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했고, 아파트 짓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기재부가 캠프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왔고요. 캠프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 진센터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줄였습니다. 다 줄이고, 네 군데는 하나는 청년 창업 주거 타운, 하나는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공시설은 정부산업 공공시설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 근데, 자산관리 본사에서도 그 땅을 적자를 보면서 개발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산센터에 내려갔습니다.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앞으로도, 협의할 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계약했던 것도 또 새로 경기도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된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만약에 광명에 유치할 것이 있으면 광명 유치하는 방향, 그 땅을 사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산관리회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시행사와 관리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드리 관련 지역신문 전현민 기자인데, 시장님께서 이제 아까 그 관련시가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본다는 그 재건축을 한데 저희가 이제 많은 세대 주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지난 8년간 계속 서울과 그 여러 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고, 아까 또 서울의 대전 집결도로 내기는 이런 것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민주당의 외부 후보들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관리시장으로서 지난 8년간 하시면서, 그런 서울 신도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구보다 굉장히 급제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셨을 텐데, 관리시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 같은 미흡했다는 비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시장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그런 급등 정책을 좀 펼치실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해주십니다. 그런 비판을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것이 광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시의 교통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부 이 세 개 주체가 합의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광명시에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기도와 서울시, 이게 맞아요. 국토부가 합의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역까지 넘어갑니다. 광역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이죠. 그 광역에 대한 교통대책이 시장의 혼자의 독단적 판단과 의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꺾고 기존에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광명동 재개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 교통을 교획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예측하고 해내지 못한 부분이 계속 있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목관계를 확장하고 하는 공동대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재정 문제 그리고 주민들 간의 협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늦춰졌다고 하는 겁니다. 목관계 개선 문제도 서울시 구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구로가 협의를 안 해줍니다. 목관계를 개선하고 그 옆에 양주성을 통하는 광화도라는 게 있을 때 넓혀야 됩니다. 구로구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안 해줍니다. 구로구청장한테 전화 3번 했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마이크 빼고 차량이기 때문에 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까지 우리가 하는 작동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서도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방위대교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 그 도로 안전대를 파악했는데, 이제는 확장을 해도 안전대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시켜와서 하면 발전거리를 도시에 다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안양천 연결해서 서울로 넘어가는 거는 서울시가 저희가 몇 번 찾아가도 서울시는 만나주지 않고 협의 안 해줍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이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넘는 도로나 이런 거를 오는 것 기본적으로 막습니다. 이것이 왜 교통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가상 대책이라는 그 틀 속에서 광역교통 대책위원회가 있으면 중요해요. 그분들도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거기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 서울의 광역 여기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해주려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민선 침입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광역 시행선 이를 비롯해서 GTS D 노선도 합작을 했고 몇 가지 사업 때문에 합작이 됐습니다. 신천항 신민선은 아시는 것처럼 그 차량기지가 멈춰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대화를 제시한 겁니다. 광명, 시흥, 고려, 등촌, 광역 5개의 지방정부 경제상을 보면서 여기는 신천에 광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보다 타당성이 나왔고 국토를 제안했고 5차 국가철도관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찾아왔습니다. 빨리 협정해달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 말에 확정하기로 했는데 이 7월을 연기시켰습니다. 저는 확정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인천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지자체에서 다른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문자 도로입니다. 현재 신천항 신림선을 문자로 하려는 제안이 있습니다. 광명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도를 기재해서 문자로도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표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5개 지자체의 입장은 속도가 빠른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국가가 진행한 이 사업이 어느 사단법 뜨는 것처럼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시가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철도에 대한 능력은 다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와 제공객도 대비한 광역교통개발대책에 대한 능력, 철도에 대한 능력 다 있습니다. 안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결정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적용을 누가 할 거냐에 관한 문제, 이 문제들을 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이 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정말 강민시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성실하게 고지자를 열심히 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 정부가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속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고요. 네, 국민포스트 정상훈 기자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거쳐서 경기도청에서 과학금칙을 했었는데 광명시랑 좀 안타깝게 고발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수한 문제를 건너서 기를 수 있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같은 모기랑 도움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은 사실은 저한테 있지 않고 경기도 교육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향후에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의 입장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이 자사고나 과학고나 특목고를 경기도에 선입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 결정을 하면 그때는 국민시가 상기 신고서 우리 이번 달 있으니까 합시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과정에 교육의 형평성 또 교육의 공정성 또
공동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겠죠. 그때 할 때는 그냥 인간적 추후로는 시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 좀 걸려서 한 분 정도 좀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질문 있을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이것으로 박성현 관련시장의 비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인과 함께 지도 응답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현 관련시장 예비후보와 우리 관련 시민들과 또 우리 언론인과 출마 기자회견을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년도에 후보에 대한 남자다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더 채우는 것이 저희 정치인지 공직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방문을 위해서 더 단단하게 시민 여러분과 소통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자, 저기 박수현 서울시장 예비인과 함께 기념 사진을 좀 같이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현 서울시장 예비인 후보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 사진을